말씀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재유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독감 유행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인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영유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감소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우리 취재기자가 이렇게 전해줬고요. 그래서 뭐 12월에 다시 재유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추측은 좀 너무 성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수 33,248명으로 어제 월요일에 비해서는 거의 3배 늘었습니다. 네. 어제가 11,000명이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월요일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일요일 날 진단 검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월요일에서 화요일은 평일로 돌아가는 수준인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전부 10,000명대였습니다. 네. 왜 그랬었냐 하면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월요일 효과가 화요일 날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날에는 지난 9월 27일의 경우에도 39,000명 정도 나왔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소세가 주춤했다 하는 정도지 지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예. 좀 증가하는 추세인 부분은 뭐 다소간의 증감은 있지만 이번 주에 하루 평균이 24,233명인데요. 지난주에는 23,378명이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모양을 보니까 일단은 저렇게 저게 34,000명, 네. 3만 명, 33,00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게 주중에 이제 주말 효과가 있고 주중에는 보통 2만 명 정도 평균하면 나오는 것인데 네. 주말에는 항상 적기 때문에 월요일 발표는 일요일을 그렇군요.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검사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저 그래픽 모양을 보면 내일이나 모레는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보통 모양새가 지금까지는 나타나겠네요. 그랬습니다. 예. 예, 수목금으로 가면서 줄고 주말이 되면 더 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루보다는 주중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 증가 추세는 지금 아니지만 실제로 감소 추세도 아니다. 아.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방역도 하지 않고 진단검사도 열심히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방역 지표는 과연 위중증 환자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는 250명이었는데 이전 주에는 314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이. 예. 많이 줄었죠. 아. 사망의 경우도 이번 주에는 21명인데 예. 이전 주에는 하루 평균 26명이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행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지는 않다. 그렇군요. 지금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하고는 얘기할 수 있고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12월쯤에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 초에 우리 오미크론이 뭐 2천만 명 이상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감염이 되어도 사실은 재감염 사례에 있어서는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증증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네. 증상은 나타나더라도 재감염 사례는 항상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다만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감염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개량 백신을 맞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구나 한번 감염된 지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 세포 면역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네. 증상은 그다지 위중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이 풍토병화 되어가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다소의 증가 또 유행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대유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800만 명이 감염력이 더 강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섣부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겨울철의 특성상 바이러스는 더 활동성이 강해지고 사람들은 추위라는 스트레스와 실내 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 면역력은 더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관리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도 있고 먹는 치료제도 있고 사람들의 면역도가 거의 97%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다만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중복 감염은 역시 좀 위험한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독감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독감이 요즘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에 의외로 또 사람들이 열심히 손도 씻고 해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다른 겁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예. 지난 겨울에 우리 손만 잘 씻었던 게 아니고요. 네. 모두 다 마스크했고 그랬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접촉이 없는 상황, 사회생활이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환들 혹은 안질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혹은 소화기계 바이러스 같은 식중독도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군요. 사람들이 예.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자연 면역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 갑자기 독감이 방역 완화로 인해서 마스크도 벗고 사회생활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죠. 남반구의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일찍 시작하고 좀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독감의 유행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올해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독감이 12월 겨울쯤에 유행을 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거죠? 뭐 더 빨라졌다기보다 그 속도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거의 지난 3년 동안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기 예. 때문에 면역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예방 접종이 다 시작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나 돼야 65세 이상들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6개월에서부터 13세까지 또 임신부 또 65세 이상 전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기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 겨울에 일단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지만 독감을 가장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 예. 사실은 독감은 뭐 일반적으로 매년 유행하고 있던 것이고 예방 접종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다른 호흡기계 바이러스의 질병들, 뭐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든지 RSV라든지 혹은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감기마저도 올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방 접종도 없고 또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타미프루라는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있는 반면에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면서 자연 면역을 얻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자연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염되는 이런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네. 되겠네요. 예.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독감이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인지. 뭐 독감은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 근육통 같은 것들도 사실 몸살 기운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이들인 경우에 예. 1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이행 항체라고 그래서 항체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떨어지면서 한 살이 되는 동안에 자기의 면역 체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가벼운 감기 정도,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는데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행될 수가 있고 기도에서 이제 폐까지 내려오는군요. 밑으로 자기도까지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이가 점차 들면서 2세, 3세 올라가면서는 이제 점점 증상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네. 처음 감염될 때 위험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부터 1살 사이의 아이들이 감염되면서 상당히 위중증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메타뉴모뿐만 아니라 RSV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이 1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철저히 하고 그거에 맞는 대증 치료, 증상을 치료하고 발열을 열을 떨어뜨려주고 기침 또 산소 포화도 예. 같은 것들을 높아주는 치료가 조기에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메타뉴모 바이러스 일단은 6개월부터 한 돌까지 그 기간에 영유아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보통은 RSV 같은 경우는 0세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1세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2세까지는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일단 백 교수님은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